와, 진짜 거의 망해가던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믿기지 않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재탄생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스스로를 재창조했고 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까지 싹 훑어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회사가 진짜 문 닫을 뻔했던 그 엄청난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이 말 그대로 그냥 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교복업계의 거인이었던 형제 엘리트가 풀어야 했던 숙제였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이 회사는 한국 교복 시장의 거의 왕이었죠.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회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의 왕국이 그냥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그 말은 곧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 이들의 핵심 사업모들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냥 버티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회사를 통째로 뜯어고치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보시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세 개 기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현대화하면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또 대기업 유니폼 사업으로 안정적인 돈줄을 확보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스포츠 팬덤 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 차트가 그 전략적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스포츠 사업이 원래 본업이던 교복 사업만큼 커졌죠. 덕분에 회사가 훨씬 더 균형 잡히고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되살린 바로 그 성장 엔진, 스포츠 상품화 사업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이게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요. 여러 문화적인 트렌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스포츠 굿즈 시장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프로야구 관중은 1,000만 명을 돌파했죠. SNS에는 직관 인증이 유행처럼 번졌죠. 심지어 유니폼을 일상복처럼 입는 블로코어 패션까지 대박이었죠.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세운 전략이 아니었어요. 부회장이 직접 바르셀로나까지 날아가서 세계적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랑 계약을 따내는 이런 공격적인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걸로 우리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딱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 파격적인 전략이 과연 먹혔을까요? 숫자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선 매출이 34%나 뛰었어요. 이 정도면 새로운 사업들이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확실한 신호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402%. 이익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장이나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는 어차피 똑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진이 높은 스포츠 유니폼이 한 장, 두 장 더 팔릴 때마다 그게 거의 다 순이익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익이 수직 상승한 거죠. 자, 지금까지 너무 신나는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똑똑한 분석을 하려면 현실 점검이 필수입니다.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보죠.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고 덤벼드는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험은 회사 자기 자신의 주식, 그러니까 좀 복잡한 금융구조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죠. 바로 전환 사채, 영어로는 CB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대기 물량이 전체 주식의 7.71%나 됩니다. 만약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이 회사의 변신에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최종 성적표를 매겨보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400%가 넘는 이익 성장, 새로운 사업의 성공 같은 엄청난 강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주식 가치 희석 리스크 같은 분명히 존재하는 약점들도 있습니다.
결국 형제 엘리트의 이야기는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죠. 서서히 죽어가는 시장에 갇힌 다른 오래된 기업들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과감하게 타는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입니다.